저는 강은서, 32세, 공인회계사다. 결혼한 지 5해, 4살 딸 아린을 키우고 있다. 남편 김민우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월급은 평범하지만 모든 수입을 시어머니 박순옥에게 맡겨준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 시녀 김민지 27세는 무직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매일 쇼핑과 소셜 활동에 매진한다. 결혼 초 저는 가족이란 서로 아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월급으로 집안 생활비를 보충했고 민우의 카드 대금도 대신 지불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연해지는 줄은 몰랐다. 이번 달 말, 저는 정리한 가계부를 민우에게 건네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번 달 생활비 15만 원으로는 마트 장을 볼 때도 모자라서 제 저축금 좀 썼어. 민우는 신문을 펼친 채 눈도 안 올려보고 말했다. 엄마가 그렇잖아. 여자 손에 돈이 많으면 안 좋은 짓을 배운다. 민지는 달라. 어려서 사교도 많고 LV 하나 사는 게 뭐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카톡이 왔는데 화면에는 민지가 새로 산 구찌 가방을 메고 웃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 민우는 헝클어진 눈으로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즉시 50만 원을 이체했다. 마음에 들어? 어울리는 지갑도 사봐. 저는 자신이 3년째 메고 다니는 구겨진 면포장지에 가장자리를 쥐고 주머니 안에 넣어둔 마트 할인 쿠폰을 꺼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가만히 유지했다. 이 집의 경제 규칙을 오늘 써야 정확히 이해한 것 같다. 시어머니와 민지는 가족이지만 저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저의 노력과 돈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빗물일 뿐이었다. 민우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웃음을 참았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5년간의 헛된 믿음과 함께 차가운 각성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가계부를 접어넣고 마트로 갔다. 쿠폰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채소와 육류를 골라 담을 때 시어머니가 보낸 또 다른 카톡이 왔다. 윤서야, 민지가 다음 주 친구들과 해외여행 갈 거라 비행기 표 사줘. 너 급여 받았잖아? 저는 카톡을 읽고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과거에는 이런 요청에 거절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저의 돈으로 누군가의 쇼핑과 여행을 지원하는 일. 이제 그만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은행 앱을 열었다. 다음 달에 발급될 연말 보너스 3천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차차 형성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지가 방에서 쇼핑 앱을 켜고 무언가를 투덜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 가방 정말 예뻐. 근데 색깔이 분홍이랑 검정 중에 뭐 고를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대고 말했다. 둘 다 사야지. 우리 민지가 마음에 드는 거 안 사줄 순 없잖아. 윤서가 보너스 받으면 그 돈으로 사주면 되지. 저는 신발을 벗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 보너스 받으면 민지님께 사드릴게요. 표면에는 순순히 따른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열어 어머니 이숙진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은 저가 3년간 저축한 연말 보너스와 월급 잔액이 합쳐진 것인데 혼전 재산으로 인증받기 위해 즉시 변호사를 연락했다. 이 선생님, 제가 어머니에게 이체한 3천만 원을 혼전 증여로 공증받고 싶어요. 관련 서류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재훈 선생님은 친절하게 답변해줬다. 강님, 서류 준비하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릴게요. 혼전 재산으로 인증되면 이혼 시에도 귀하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컴퓨터를 켰다. 저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했다. 민우가 시어머니에게 매달 이체하는 월급 20만 원. 민지에게 주는 용돈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그리고 여행비, 쇼핑비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추출했다. 반면 저의 지출 내역은 매월 생활비 15만 원, 집안 수도, 전기, 가스비, 그리고 민우의 카드 대금까지 포함된 상세 내역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다. 각 항목의 날짜, 금액, 수신자, 용도를 명시하며 두 사람의 지출과 저의 지출을 나란히 비교하는 표도 만들었다. 이 표는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저는 제 카드 서브카드 중 시어머니와 민지가 사용하던 카드를 모두 폐지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민우와 민지에게 발급했던 친척 카드도 취소했다. 이 모든 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린을 돌보며 표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저녁밥을 만들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윤서, 내일 시장에 가서 고급 생선 좀 사와. 민지가 오늘 저녁 배고파한다고 했어? 저는 뒤를 돌린 채 응대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 내일 일찍 가서 사올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진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소리에 맞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이튿날 새벽 시장에 갔다. 시어머니가 지시한 고급 황태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게를 돌았고,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샀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생선을 만져보고 이마를 찌푸렸다. 이거 살짝 말라졌잖아? 민지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민지가 방에서 걸어나와 생선을 보며 입을 떴다. 언니, 내일 친구들과 아침 식사 갈 건데 새 운동화 사줘. 최근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 80만 원 정도 해. 저는 물을 맞추며 생선을 씻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알겠어. 오후에 쇼핑몰 갔다가 사올게. 표면에는 순순히 따른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들에게 마지막 인색한 관대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후에 아린을 보육원에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재훈 선생님에게 혼전증여 공증 서류를 제출했고 함께 가져온 금융기록을 보여줬다. 이 선생님, 이것은 지난 5년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지출 내역입니다. 저는 매월 생활비 외에도 집안 공과금과 남편의 카드 대금까지 지불했지만 그들은 저의 돈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강님, 증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남편의 소득 증명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록도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겠죠?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은행에 들렀다. 저의 개인 계좌를 확인하고 시어머니와 민지가 사용하던 모든 서브카드가 정상적으로 폐지되었는지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안달해하고 있었다. 윤서, 너의 카드 서브카드가 안 되는데? 민지가 쇼핑하려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해. 저는 물컵을 채우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 어제 은행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어. 아마 내일쯤 정상화될 거야. 민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 흐름을 조사했다. 저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시어머니가 민우의 월급 외에도 다른 수입을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우가 부장님에게 받은 성과급이었는데 민우는 이 돈을 시어머니에게 통째로 건네고 시어머니는 그중 절반을 민지의 비밀 계좌에 이체하고 있었다.
문서전은 이 모든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로 저장하고 스프레드시트 표에 추가했다. 저녁에 아린을 재우고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다음 단계는 이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고 그들도 저처럼 가난한 맛을 맛보게 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시어머니가 보낸 내일 민지의 생일 파티 준비하려고 100만 원 필요해 라는 카카오톡이 왔고 저는 단순히 잘겠어요 라고 답변했다. 알겠어요 라는 답변을 보낸 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100만 원. 이제는 그들에게 한 푼의 여유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더 깊이 조사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감각이 촉발되었고 단순한 지출 외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다. 작년 10월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민지의 이름으로 예금했고 이어 다음 달에 그 돈으로 강남 지역의 원룸 전세금 일부로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시녀에게 이전한 행위였다. 저는 이 거래 내역을 스캔하여 증거 파일에 저장하고 이재훈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선생님, 시어머니가 부부 공동재산을 시녀에게 이전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금방 뒤 이 선생님의 회신이 왔다. 강님,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세계약서 사본도 확보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법원에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민우였다. 윤서, 엄마가 말했잖아. 민지 생일 파티 준비하려고 100만 원 필요하다고. 너 지금 은행 갔다가 이체해줘. 저는 아린의 그림책을 넘기며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아린이 보육원에서 감기라 온 걸로 아파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예요. 내일 이체해줄게. 민우는 불쾌하게 속삭였다. 왜 항상 할 일이 많아? 민지 생일이 중요한데.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아린에게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린아, 엄마랑 함께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저는 아린을 데리고 어머니 이숙진님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저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윤서야, 정말 괜찮아? 이혼하면 아린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린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해. 어머니는 안타깝게 속삭였다. 그래.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그 3천만 원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아린과 노는 사이에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민우가 저의 카드로 결제하던 주유소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했고 시어머니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의 결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 100만 원 이체했어? 민지가 파티 장소 예약하려고 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내일 아침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불쾌하게 코를 훑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지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언니, 생일 선물로 레이스 핸드백 사줘. 150만 원 정도 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변했다. 알겠어. 마음에 드는 걸 찾아봐. 하지만 저의 손은 스마트폰에서 이재훈 선생님에게 전세계약서 사본 확보 진행 중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들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시간이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걸 찾아봐 라는 말을 한 뒤 저는 아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린이 침대에 누워 동물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재훈 선생님의 메시지가 왔는데 강님,
민지 씨 명의의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을 법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시어머니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부부 공동 재산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5천만 원의 전세금. 그중 2천만 원이 저의 노력으로 모은 돈일 가능성이 높았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렸다. 윤서, 이리 와봐. 저는 아린에게 전마 좀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거실로 갔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지가 파티 장소 예약했어. 내일 저녁 7시부터고. 선불로 120만 원 내야 해. 지금 당장 이체해줘. 저는 가방에서 아린의 진료 기록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시어머니. 아린이 기침이 심해서 내일도 병원 예약했어. 돈을 인출하러 가야 하는데 병원 갔다가 예약금 이체해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는 확실히 입금할게요. 시어머니는 의심 가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린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럼 빨리 해줘. 민지 친구들도 많이 와서 못 망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민우가 보내는 카톡을 확인했다. 윤서. 내 카드 대금 이번 달도 너가 처리해줘. 이제 곧 지불 기한이 다 돼. 저는 잘겠어 라고만 답변하고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름은 강윤서인데 김민우 씨의 추가 승인 카드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해지하고 싶어요. 상담원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말했다. 강님, 오늘 안에 해지 처리될게요. 향후 김민우 씨의 카드 대금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민우의 월급 내역을 다시 살펴봤다.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센스를 통해 민우가 매분기마다 받는 성과급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또 발견했다. 지난 3년간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저도 몰래 시어머니에게 갔고 이 돈도 대부분 민지의 쇼핑비와 여행비로 소진되었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디지털 문서 파일로 저장하고 김민우, 박순옥, 김민지 재산침해 증거모음지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분류했다. 저녁밥을 먹을 때 민지가 기운차게 말했다. 언니, 내일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도 사고 싶어. 200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 드레스인데 시어머니도 옆에서 말렸다. 그래, 윤서가 사줘. 우리 민지 생일이니까 좀 아끼지 마. 저는 스프를 떠먹으며 가볍게 웃었다. 민지 생일이니까 당연히요. 오후에 쇼핑몰 갔다가 사올게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이들에게 지급될 마지막 돈은 없다. 저는 식기세척을 하며 스마트폰에 어머니가 보내는 나린이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고 답변했다. 잘 지내요. 엄마. 내일 저녁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저는 아린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진료는 단순한 감기라 큰 문제 없었지만 저는 병원에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 시어머니의 카톡이 쏟아졌다. 윤서. 파티 예약금 아직 안 이체했어? 민지가 장소 관리자에게 혼나고 있어. 빨리 해줘. 120만 원 당장 이체해. 저는 병원 로비에서 차분히 답변했다. 시어머니. 병원에서 인출기 줄이 길어서 지금 갈 수 없어요. 오후 3시까지 확실히 이체해드릴게요. 병원을 나온 뒤 저는 아린을 보육권에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재훈 선생님은 저에게 민지의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과 함께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민지에게 이체된 2천만 원이 민우의 성과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다. 강님. 이 서류로 인해 김민우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이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계시겠죠?
저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이제 소송을 제출해도 될까요? 아직 좀 이릅니다. 김민우 씨가 추가로 저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민우의 직장 근처 카페에 갔다. 저는 민우의 동료였던 이수진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수진 씨는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냈지만 민우의 가정 상황을 알고는 점차 멀어졌다. 수진아, 오늘 점심시간 괜찮아? 잠시 만나고 싶어. 이수진 씨는 약속을 잘 받아줬다. 카페에서 만나자 이수진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윤서, 너 어떻게 지내? 민우 때문에? 저는 금융기록의 일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수진아, 민우가 매년 받는 상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니? 저는 하나도 몰랐어. 이수진 씨는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민우는 작년에 1,500만 원, 올해도 1,200만 원 상여금을 받았어. 그런데 그는 가족에게 안 말했어? 저는 직접 회계팀에서 들었어. 이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저는 스마트폰에 기록했다. 1,500만 원, 1,200만 원. 이 돈들도 분명 시어머니나 민지에게 갔을 것이다. 저는 카페에서 이재훈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선생님, 민우가 지난 2년간 2,7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금방 뒤 회신이 왔다. 강님, 직장에서 발급하는 상여금 증명서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원에 요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 이제 어때? 120만 원 이체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은행에 갔는데 인출한 금액이 부족해. 저녁에 저축금을 꺼내서 이체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늦어? 민지가 장소 취소 위기에 처해 있어. 민지도 방에서 나와 울부짖었다. 언니, 너 고인 거 아니야? 내 생일 파티 망치고 싶어. 저는 표정을 가만히 유지하며 말했다. 민지, 언니가 기억나지? 너 작년에 생일 파티 비용 150만 원도 적간했어. 이번에도 확실히 해줄게. 그냥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끝났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민지의 불평을 듣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민우의 상여금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줄 것이다. 해가 저물자마자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지갑을 탁자에 내려놓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윤서, 민지 생일 파티 예약금 왜 아직 안 이체했어?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성가시게 해. 시어머니도 옆에서 불붙여 말했다. 그래, 이제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민지 친구들까지 불렀는데 장소가 취소되면 어떡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너 정말 나 미워해? 내 생일이 중요한데? 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확인했다. 평온했고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가방에서 지난 5년간의 가계부와 금융기록을 꺼내 탁자에 펼쳤다. 민우, 시어머니, 민지,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는 민우가 매월 시어머니에게 이체하는 월급 20만 원과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주는 용돈 내역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저의 매월 생활비 15만 원과 공과금, 민우의 카드 대금을 포함한 지출 내역이었다. 지난 5년간 저는 총 1억 2천만 원을 이 집에 투입했습니다. 반면 민우의 월급과 성과급,
상여금은 모두 시어머니와 민지에게 갔고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쳐다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뭐. 가족. 저는 살짝 웃었다. 가족이면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잖아. 민지가 LV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갈 돈은 있지만 저와 아린이 마트장을 볼 돈은 없다고?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원룸을 사줬지만 저의 연말 보너스 3천만 원은 혼전 재산으로 공증했어. 왜냐하면 민우가 말했잖아. 여자 손에 돈이 많으면 안 좋다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덮으며 소리쳤다. 이런 변덕스러운 여자. 결혼해서 뭐 해? 집안을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 저는 민지의 구찌 가방을 가리켰다. 민지가 매달 50만 원 이상 쇼핑하는 게 당연? 민우가 저의 돈으로 자신의 카드 대금을 내는 게 당연? 시어머니가 부부 공동재산을 시녀에게 이전하는 게 당연? 민우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다. 민우, 너의 카드 추가 승인은 어제 해지했어. 시어머니와 민지의 추가 카드도 폐지했고 온라인 쇼핑몰 친척 카드도 취소했다. 앞으로 너희의 지출은 너희 스스로 책임지세요. 시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이런 못된 여자. 이혼시켜야지. 이혼. 저는 이재훈 선생님에게 미리 작성해둔 이혼 소송 서류를 꺼냈다. 벌써 준비했어. 이 서류에는 너희가 저의 재산을 침해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아린의 양육권도 저에게 돌아올 거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가 유리할 거예요. 민지가 갑자기 저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그럼 내 생일 파티 비용은 어떻게? 너 때문에 망치는 거 아니야. 저는 민지의 손을 떼어내고 말했다. 민지, 너는 27살이야.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해. 부모님과 남편의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고.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가방에 넣고 아린의 방으로 갔다. 아린이 잠들어 있었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는 아린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전해졌어.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야 할 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재훈 선생님에게 이혼 소송 서류 내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민우의 상여금 증명서 발급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민우는 저의 말을 듣고 눈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혼. 너 정말 미쳤어. 아린이 없으면 어떡해? 그는 이혼 소송 서류를 훔쳐 던지려 했지만 저는 빨리 뒤로 물러나 서류를 안전하게 챙겼다. 아린의 양육권은 법원이 저에게 주는 게 당연해. 너는 아린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내지 않았고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 아이를 보지도 않았잖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허우적거렸다. 이런 불효한 여자. 세상에 이런 아내 없어. 민우야. 그녀를 때려. 어쩌라고.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에 가정폭력 위협이 발생했어요. 주소는 민우는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고 발을 멈췄다. 경찰까지 불러? 너 정말 끝장내려고 해? 아니. 단지 제 안전과 증거를 보호하려고 해. 저는 차분히 말하며 시어머니와 민지의 울부짖음을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도 향후 법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0분 뒤 경찰관이 왔다. 저는 이혼 소송 서류, 금융기록,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민우에게 경고를 했고 가정폭력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 김민우 씨, 앞으로 강윤서 씨에게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우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떠난 뒤 저는 이재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선생님,
지금 당장 재산보전 신청을 해주세요. 김민우가 공동재산을 더 많이 이전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해. 강님.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재산보전이 승인되면 모든 공동계좌가 동결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강윤서. 이런 불효한 아내 나와. 집안을 망치고 나가려는 거냐? 직원들과 상사들이 쳐다보는 눈길이 모이자. 저는 미리 준비한 증거 파일을 들고 로비로 갔다. 모두들. 이분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매월 30만 원 이상을 집에 투입했지만 남편의 월급과 성과급은 모두 시어머니와 시녀에게 갔습니다. 저는 금융기록, 전세계약서 사본, 카드 결제 내역을 차례로 보여줬다. 시어머니는 부부 공동 재산 2천만 원을 시녀에게 주고 원룸을 샀고 시녀는 제 돈으로 루이비통, 구찌를 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면 제 아이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를 아끼고 제가 입는 옷은 3년째 입는 구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래서 강 선생님 항상 저렴한 도시락 싸고 오시는 거군. 남편 가족 너무 심하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못했다. 상사인 박효진 팀장이 다가와 말했다. 박순옥 씨. 이곳은 회사입니다.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떠나갔다. 저는 팀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 선생님. 법적으로 맞는 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지합니다. 오후에 이재훈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강님. 재산보전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김민우와 시어머니의 공동계좌 3개가 동결되었고 민지의 원룸도 임시로 관리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강님. 이전에 말씀드린 상여금 증명서가 발급되었어요. 김민우가 2,7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금 탈루. 이는 이들에게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저는 회사 컴퓨터에서 민지의 크레딧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6개월간 800만 원 이상의 미결제 금액이 있었고 이제 카드가 정지되면서 채무 위기에 직면했다. 저는 스마트폰에 아린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들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다. 저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이혼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줄 것이다. 재산 보전과 세금 조사 소식이 퍼지자 민우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의 크레딧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고 미결제 금액을 추심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동결된 계좌에서 돈을 꺼내려다 실패하며 매일 울부짖고 민우는 직장에서 세무조사를 통보받아 긴장에 휩싸였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냉담하게 지켜보며 재판 준비를 마쳤다. 이재훈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인했다. 강님. 세무서에서 김민우 씨의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700만 원 상여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과 벌금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이것으로 그들의 재산 침해와 불법 행위를 모두 증명할 수 있겠죠? 네. 강님. 금융기록. 전세계약서. 세금 탈루 증명.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법원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아린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법원에 갔다. 민우. 시어머니. 민지가 함께 왔고
모두 얼굴에 긴장과 불안이 묻어났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야유했다. 이런 못된 여자. 아린을 두고 이혼하려는 거냐?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재훈 선생님은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다. 첫째, 지난 5년간 저의 지출 내역과 민우 가족의 지출 내역을 비교한 표. 둘째,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2천만 원을 이체하고 원룸을 구입한 계약서와 거래 기록. 셋째, 민우가 신고하지 않은 상여금 증명과 세금 탈루 관련 서류. 넷째, 시어머니와 민지의 폭언 녹음 파일. 다섯째, 저의 혼전 재산으로 공증된 3천만 원 연말 보너스 관련 서류. 민우는 증거를 보며 핑계를 댔다. 그 돈은 가족이 함께 쓰는 거라 신고하지 않았어. 그리고 윤서가 자발적으로 집안 생활비를 내는 거였어. 자발적. 저는 법관을 향해 말했다. 법관님, 저는 매월 15만 원 생활비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저축금을 썼고 남편의 카드 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른 척 자신의 수입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맡겼고 시어머니는 이를 시녀에게 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 침해입니다. 시어머니는 법관 앞에서 울었다. 법관님, 이 여자가 결혼 후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민우 혼자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훈 선생님은 저의 회사 출근 기록, 아린 양육 관련 증거, 집안일 처리 내역을 제출하며 반박했다. 법관님, 강윤서 씨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매월 8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아이 양육과 집안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반면 김민우 씨는 아이를 보살펴 본 적이 거의 없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서서 말했다. 저는 모르겠어. 엄마가 주는 돈으로 쓰는 것뿐이야.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었어. 저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구입한 원룸 전세금 2천만 원도, LV 가방과 해외여행 비용도 모두 저와 김민우의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당신은 27살 무직이면서 이런 사치를 누렸고, 저는 3년째 구겨진 면포장을 메고 다녔습니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민우에게 질문했다. 김민우 씨, 강윤서 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왜 부부 공동재산을 시녀에게 이전했습니까? 민우는 입을 떼지 못하며 얼굴을 붉혔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법관은 증거가 명확하여 양육권은 강윤서 씨에게 돌아가고 재산 분할은 강윤서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우 가족은 이 말을 듣고 절망한 표정을 짓는다. 저는 법정에서 나오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아린이 잘 지내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이재훈 선생님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판결과 이들에게 돌아올 책임일 뿐이다. 일주일 뒤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린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저에게 부여했고 재산 분할에서는 저가 공동재산의 70%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우는 매월 아린의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세금 탈루로 인해 500만 원의 벌금과 미납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이전한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저에게 1,4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받았다. 민지의 원룸은 전세금 일부가 불법 이전된 것으로 판명되어 임대관계가 해지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그 돈은 이미 민지의 카드비드로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했다. 민우는 판결을 받고 저에게 분노에 찬 문자를 보냈다. 이제 너 만족했어? 가족을 부순 거야. 저는 당시 보석 맞춤 가게에서 아린의 생일 선물로 작은 다이아 귀걸이를 주문하던 중이었다. 당신들이 먼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저를 배제했어.
저는 단지 제 자신과 아린을 지켰을 뿐이야 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시어머니의 저축은 민지의 미결제 카드빚, 민우의 벌금과 세금으로 모두 소진됐다. 민지는 무직이면서 800만 원의 카드빚을 안고 채무 심사를 받아야 했고 결국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일부를 갚고 시골로 떠났다. 민우는 직장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승진이 물거품이 되고 월급 일부는 양육비와 벌금으로 차감되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는 여러 번 저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다. 저는 이혼 후 아린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어머니에게 맡겼던 3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활용했고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며 월급도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5년간 메고 다녔던 구겨진 면포장은 버렸고 대신 아린과 함께 사쓴 은색 진주 가방을 메고 다닌다. 그 가방은 저의 각성과 자유를 상징한다. 반년 뒤 저는 여성재산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부부관계에서 재산 침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재산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된 이수진 씨는 남편이 비밀리에 외가에 돈을 보내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으고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재산을 제대로 분할받았다. 윤서 언니, 정말 감사해요. 당신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임을 깨달았다. 아린이 5살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 어머니와 지원단의 여성들도 왔다. 아린이 다이아 귀걸이를 달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문 바깥을 바라봤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스마트폰에 민우가 보낸 마지막 문자 정말 후회 없어? 를 다시 보았다. 저는 아린에게 케이크를 먹이는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다. 후회는 없어.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문서 이제 저는 그걸 다른 여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파티의 음악 속에서 아린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저는 진주 가방을 살짝 만지고 생각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찾고 다른 이를 돕는 과정이 진정한 승리였다. 앞으로도 아린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이 길을 이어갈 것이다. 이야기 끝.